이제 이 속성이라는 게 이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그리고 이 init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이 함수는 생성자라고 이제 불리고, 생성자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것만 딱 봤을 때 함수의 형태죠. 근데 얘는 따로 우리가 호출을 하는 게 아니고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클래스 펄슨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생성자 메서드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init, 이거 따라 적지 마세요. 일단 그냥 보세요. 어, 여기다가 셀프 이렇게 적어줘야겠다. 자, 네임은 네임이라고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성별,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네임과 에이지를 적어줄 거예요. 얘네는 4개 변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저는 몇 살이고, 성별은, 이름은 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라고 여기다가는 셀프.hello 적어줄 거고요. 몇 살입니다는 나이 적어주면 되고, 성별은 여기다가 성별 셀프로 이제 이렇게 하겠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죠. 이름은 셀프.name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person이라고 하면은 객체가 만들어지겠지만, 자, 객체가 만들어지면은 이 생성자가 이제 실행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동으로. 얘는 자동으로 실행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매개 변수가 이렇게 2개가 있죠. 네임에는 이름 넣어줘야 될 테고, 여기 에이즈에는 나이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넣고 제가 실행을 하면은 여기서 이걸 해줘야겠죠? 인트로 유스 이렇게 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몇 살이고, 그죠? 22살, 성별은 남, 이름은 진입니다 라고. 잠깐만, 안녕하세요 저는 몇 살이고, 성별은, 이름은 입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진이라고 하는 이 문자랑 이 20이라고 하는 이 정수가 각각 이렇게 찾아가요. 매개 변수 우리 배웠던 거. 인자죠, 그쵸? 생성자가 실행이 될 때 얘는 무조건 적어줘야 되는 거고, 접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name과 age를 적어줬으니 요 안쪽에 얘랑 얘가 이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self.name 이 속성의 값은 우리가 받아온 그 값을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외부에서 이제 클래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이 introduc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는 이 self.hello, self.name, age, 성별, name 얘네들은 모두 뭐예요? 이 클래스 내부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죠? 클래스 안에 이 속성에 정의된 얘네들은 셀프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자,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 프린트 자, 이름 자, 나이
성별 해놓고 점 이름이니까 name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이니까 age 넣어줘야 되고, 여기는 성별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럼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은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지면서 이 객체가 이 클래스를 보고 얘가 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쪽에 우리가 정의해놓은 이런 속성들이 존재해요. 헬로우라고 하는 속성,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 age라고 하는 속성, 성별이라고 하는 속성. 외부에서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매개 변수에 성별 안 해줘야 네? 네. 성별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네. 여기. 아, 예. 아무튼 자, 이런 거 그냥 비슷하게 만들려면은 이렇게 그냥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하나 붙여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요거 이렇게 제가 저장을 해놓을 테니까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 한번 해보세요. 직접 써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해봐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클래스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안쪽에다가 생성자 메서드, 이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셀프, 그 다음에 name, age, 그 다음에 이렇게 4개 변수로 적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셀프 헬로우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name에는 name, age에는 age. 이런 식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객체 하나 여기다가 만들게요. 자, 이렇게 3개 넘겨줘야겠죠. 이름, 나이, 몸무게 뭐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외부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점 name 실행하면 이름 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ge,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면은 나이 잘 나오고 몸무게 잘 나와요. 자, 이게 나왔다라는 말은 생성자가 실행되면서 요 안에 값이 잘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뭐 나와요? 실행할 때 그 62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10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제일 처음에 72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 값이 어디에 들어간다? 72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 얘가 실행되기 때문에 72에서 마이너스 10 감소, 이렇게 되면 62가 나오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게 클래스의 외부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클래스 내부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죠. 내부에서는 이 셀프를 통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서는 객체 이름 점 하고 그 안에 있는 속성을 이렇게 쏙쏙 집어넣고. 자, 근데 자,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 불가. 그러니까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한 게 자, 프라이베이트 어트리뷰트입니다. 자,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속성 앞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적어주시면 돼요. 변수 앞에다가. 이 변수예요, 결국에는. 자, 변수 앞에 언더바를 붙여서 비공개 속성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 일단 보세요. 뭐 이렇게 자꾸 키보드 입력하지 말고 일단 보세요. 자, 하면은 접근이 안 됩니다, 이제. 얘를 붙여주게 되면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클래스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게 되는 변수 앞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내가 주석 달아놓을 거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어. 안쪽에다 해줘야지. 아니면은 일단 이걸 기억해야 돼.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는 그냥 이게 접근을 클래스 외부에서 이렇게 해서 안쪽에 있는 값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랑 연결된 객체 안에.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애초에 외부에서는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이 외부에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부에서만 바꿀 수가 있어요. 내부에서만. 만약에 뭐 한다고 하면은 이 안쪽에다가 뭐 함수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셀프를 통해서 얘의 값을 감소시켜주면 되겠죠. 아무튼 핵심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속성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앞에다가 이 언더바라는 게 있어요. Shift 누르고 이 빼기 표시 있죠. 요거를 Shift 누르고 하시면 언더바인데 이 언더바 두 개를 변수 앞에다 붙여주게 되면은 해당 속성이 비공개 속성으로 바뀐다. 즉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클래스 외부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세요.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풀어볼게요. 혹시 못 풀었다 하면은 그냥 화면 보시고. 자, 여기에 이 패스라는 내용을 지우고 여러분들이 푸시면 된다. 그리고 클래스 옆에 이 소괄호 있죠. 얘는 써줘도 되고 안 써도 돼요. 현재 우리 지금으로선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일단은 이렇게 한다라는 게 지금 이 워리어라는 클래스를 보고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100, 500, 그 다음에 30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를 이렇게 그냥 풀어서 하는 두 가지의 방법. 여기다가 아마 여러분들은 init 메서드를 썼을 거예요, 그죠? init 메서드를 써서 자 셀프 하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겠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이렇게 적어놨겠죠. 아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놨겠죠. 그럼 우리가 실행할 때는 공격이라고 나온다. 자, 근데 어리어 오브젝트, 어리어 어택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요? 어택 포인트, 어택 포인트, 셀프, 클래스 워리어, X, 그 다음에 X, 어택. 자, 요 에러가 뭔지 한번 찾아보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했을 때 이제 오류가 나면은 들여쓰기겠죠, 뭐 그렇죠? 이런 거 나면은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만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대충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택이라는 속성이.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다가 어택이라는 걸 적어줬는데 자 이렇게 적어줬는데 왜 없을까? 그죠? 이거를 이렇게 들여쓰기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워리어라는 객체에 어택이라는 속성이 없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워리어라는 클래스 내부에 어택이라는 속성 이런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적어줬는데 없다라고 나왔어. 그럼 우리 코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 100, 530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예시대로만 하면은 이렇게 해야겠지만 결국에는 출력 공격 나오고 뭐 100, 500, 1530 이렇게 잘 나오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 init 메서드를 안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여기다가 일단 요거는 하나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여기 밑에 있구나. 이렇게 얘는 하나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잘라내기 하고 이렇게 100, 530, 153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어요. 안쪽에다가 정의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이런 속성들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하면서 에러 같은 거 만나면은 왜 똑같이 했는데 안 되지 했을 수 있고 나는 정확하게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올 거예요. 이 파이썬을 제외하고도. 근데 그 에러 메시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힌트이자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해결을 하는 게 맞아요. 자, 아무튼 자, 클래스 펄슨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자, 하이라고 하면은 이 진 객체에 이제 하이라는 어떤 속성, 기능이 존재하겠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메서드. 그냥 인스턴스라는 말은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클래스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 또는 실행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하이라는 메서드를 이 클래스 안에 정의된 이 함수를 우리가 호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객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속성을 우리가 불러왔죠, 그죠? 호출을 했죠. 자, 클래스 뭐라고 그럴까 이거는. 자, 요번에 할 거는 자, 정정 메서드라는 겁니다. 얘는 첫 번째 4개의 변수로 셀프가 없다. 자, 그래서 필요 없다라는 건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자, 스태틱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원래는 우리가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이 함수들을 쓰기 위해서 이 속성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죠? 객체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속성 그러니까 얘를 사용을 해서 함수를 호출했어요. 근데 이 요 스태틱 메서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우리가 따로 객체를 안 만들고 함수를 실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객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클래스의 이름과 함수 호출 그리고 당연히 함수 호출할 때는 매개 변수가 이렇게 2개 있기 때문에 인자는 이렇게 개수에 맞게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클래스에서 바로 메서드 호출 함수 호출이 뭐 실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저장해놨어요. 한번 직접 타이핑 해보세요. 정말 되나? 내가 해도.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메서드, 자, 클래스 person, 그 다음에 count. 얘는 이제 클래스의 속성입니다. 이 person 클래스 안에 있는 속성. 그 다음에 init, 그 다음에 person.count 값이 1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생성자가 실행될 때마다 카운트의 값이 1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메서드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클래스 메서드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print count. 근데 이제 클래스 메서드는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cls라고 적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print, 자, 사람이 총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접근하려면은 cls.count. 그러니까 이 cls라는 거를 사용해서 클래스 속성에 접근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person.printCount 라고 하면은 count 나타났구나. 이렇게 하면 총 사람이 0명 있습니다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객체를 여기서 만들게 되면은 이때 실행하면은 사람이 총 1명 있다 라고 나오죠. 왜? 얘가 실행되면은 이게 분명히 실행될 테니까 카운트 값이 1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사람이 총 2명 있다 라고 나와요. 자, 이거를 한 번 더 좀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이제 정의하듯 일반적으로 뭐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정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 인자에 셀프를 꼭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얘를 호출하려면은 객체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를 통해서 호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배운 클래스 메서드라는 거는요, 그냥 정의하는 게 아닌 항상 위에다가 클래스 이걸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네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이걸 붙여줘야 되는데 얘는 첫 번째 인자에 cls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호출은 클래스 또는 인스턴스를 통해서 호출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정적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 좀 전에 요거 위에 했던 거 있죠? 자, 그거는 스태틱 메서드. 그리고 얘는 첫 번째 인자 없음, 그죠? 인자는 안 적어뒀죠? 이거는 클래스 또는 인스턴스를 통해서 호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는 객체를 만들고 나서 그걸 통해서 호출을 하고요. 얘는 그냥 클래스 또는 인스턴스를 통해서 호출이 된다. 지금 보시면은 이 프린트 카운트라는 거를 우리가 객체를 만들지 않고 호출을 했어요, 그죠? person.print count라고 했잖아요, 그죠? person.print count.
그러니까 다 쓰임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턴스 메서드는 뭔가, 클래스 메서드는 뭔가, 정적 메서드는 뭔가,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이 각각의 예시를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든 요 세 개에 대한 거는 반드시 정의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해놓은 이런 속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해둘 필요가 있어요. 주말을 통해서. 클래스라는 뭔가. 아마 이 클래스라는 거 나오고 속성 나오고 이럴 때보다 조금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는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내가 뭐 몇 시간이든 뭐든 시간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아무튼 여기까지 한 거 저장해놨으니까 한 번씩 다들 보세요.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속이라는 거는 물려받는 거예요, 그죠? 자, 똑같습니다. 물려받는 건데, 물려받은 기능을 유지한 채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라면 물려주는 클래스라고 하면은 부모 클래스가 될 거고요. 물려받는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가 될 겁니다. 그죠? 자, 클래스 펄슨을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메서드 하나, 그 다음에 프린트 안녕해. 안녕. 즉 제가 만든 이 펄슨 클래스는요, 이제 위에서 설명한 물려주는 클래스, 즉 부모 클래스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클래스 펄슨이 왜 부모 클래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클래스 그 다음에 스튜던트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study라는 함수 만들어서 프린트 연도하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person이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얘는 일단 자식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person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는 뭐냐면은 자, 자식 클래스의 메서드의 개수는 부모 클래스보다 같거나 많아요. 적을 일은 절대 없어요. 물려받은 기능을 유지한 채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은 하이가 없구나. 스튜던트 다음 하이. 응? 펄슨 클래스 헤즈 어필리치 스튜던트. 응? 잠깐만요.
아, 이거를 줬어야 되네. 이렇게 하면 지금 안녕 1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진이라는 객체는 지금 뭐예요? 스튜던트. 이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하이라고는 메소드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걔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 스튜던트 클래스 내부에는요, 얘네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안쪽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안녕 3이 나와요. 안녕 2가 나올 것 같지만 안녕 3이 나옵니다. 자, 지금 부모 클래스, 이 스튜던트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는 펄슨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고 얘는 부모 클래스가 돼요. 그러면은 이 스튜던트 클래스에는 지금 하이라고 하는 메서드랑 그 다음에 헬로우라고 하는 메서드가 요 두 가지를 상속을 받겠죠. 근데 이제 이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 보면은 자, 스터디라고 하는 함수랑 헬로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요 함수랑 지금 동일하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서 물려받은 기능 중에 자식 클래스에서 동일한 걸 사용하게 되면은 함수죠? 메서드라고 했죠. 이런 걸 가지고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은 거를 내가 재정의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려받은 기능을.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존에 물려받은 헬로 안에 있는 이 프린트가 이렇게 재정의가 되는 거죠. 안쪽 내용이. 자, 이렇게 하면은 뭐 공부하다 나오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hello to 함수의 메서드의 슈퍼 자, 요거는 이거를 호출하게 되면은 부모 클래스의 자, 헬로우 메서드가 호출된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는 두 개의 헬로우 메서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안녕 2가 나온다. 그래서 읽어보면 다시 한번 요 안에 얘를 호출하게 되면은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헬로우 메서드 요게 호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슈퍼하고 뒤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그래서 키워드가 이제 슈퍼라는 게 뭔지 한번 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프린트 뭐 당연히 나올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뭐 당연히 나오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안 나오는 게 맞죠 그죠. 스터디는 안 나오는 게 맞죠. 부모 자식 관계지만은 이 펄슨이라는 얘는 상속받은 게 없어요. 그냥 단일입니다. 이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만 펄슨 클래스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요 메서드가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이런 거 읽어보면 되겠죠.
자, 읽어보면은 뭐 펄슨에 대충 그냥 보면은 이 스터디라는 속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스터디라는 이 기능은 속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펄슨 클래스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 하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상속을 받았으니까. 자, 저장해놨어요. 이거 한번 직접 타이핑해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속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이번에 배울 거는 포함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포함 관계는 이제 자동차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엔진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머릿속으로. 이 자동차라는 거는요, 엔진이 없이는 현재 작동이 안 되겠죠, 그죠? 자동차 클래스는 엔진 클래스의 내부, 아니다, 엔진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내부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 포함 관계에서는 이제 클래스 간에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부모 자식 관계가 없습니다. 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대신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관계를 말해요. 자, 클래스 펄슨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안녕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add person init 뭘로 할까요? person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 인명부에 사람을 이제 어펜드 할 겁니다. 여기다가 add person 자, 셀프 점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자, 펄슨 객체를 생성할 겁니다. 펄슨 이름 이걸 보고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펄슨 2도 만들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면 뭐 한 거예요, 지금? 펄슨 객체를 이제 만든 거죠. 펄슨 1과 2 각각 이걸 보고, 그죠? 이 클래스를 보고. 자, 그 다음에 add person instance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뭘 보고? 이걸 보고. 자, 그 다음에 add person의 instance에 자, 이 함수를 이렇게 하면은 호출하는 형태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죠? 근데 얘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init이라는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인명부 아무것도 없는 어떤 전화번호부 같은 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리스트 같은 거, 빈 리스트체. 자, 그럴 때 여기에서 add person instance 안에 있는 속성, 이 속성을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자, person 1 한 명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person 2 추가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4개 변수 있죠? 이 안쪽에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겠죠? 사람 1, 사람 2가 여기 추가되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어펜드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본문통에서 person in add person의 instance에 요 리스트 안에 있는 거 하나씩 꺼내서 요거 호출해 볼게요. 그러면 안녕 2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임명부에 지금 사람이 2명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펄슨 1과 펄슨 1은 사람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add person instanc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화번호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전화번호부에 사람 1 추가, 사람 2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요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겠죠, 요 안에. 그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하나씩 꺼내서 그 안에 들어있는 hi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전화번호부 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포함 관계랑 이 상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상속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학생은 사람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함 관계는 자동차는 엔진을 뭐 가져야 된다,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클래스의 이제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자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에 뭘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속성, 그 다음에 메서드 이런 것들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포함 관계에서는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속성으로 가질 수가 있다. 아무튼 이게 이제 포함 관계에 대한 어떤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클래스 person person의 init 메서드를 호출했다. 그 다음에 자 클래스 student 그 다음에 person의 상속을 여기다가 본문 클래스 상속을 이렇게 시켜주고, 그 다음에 프린트 아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슈퍼 자 이렇게 적어주면은 내가 뭐 우리가 지금 강의장에 여기가 A 강의장 이렇게 넣을게요 그냥. 자 이렇게 객체 하나 만들어주고, 자 얘를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진이라는 객체가 이 스튜던트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짐과 동시에 뭐가 실행이 돼요? 이게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생성자가. 근데 실행할 때 요 한 줄에 대한 거는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슈퍼하고 init이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을 한다. 그래서 person init 호출 나오죠? 위에 있는 거. 자 그러면은 클래스룸은 A 클래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헬로 하면 안녕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우리가
호출을 하지 않으면은 얘는 생성자잖아요. 따로 호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데 우리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보고 진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져서 이것만 실행되는 게 맞겠죠. 근데 따로 호출하지 않았는데 이 슈퍼라는 요 한 줄을 써주게 되면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도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저장 눌러놨어요. 일단 자, 요거까지만 조금만 더 할까? 하나만 더 할까요? 클래스 펄슨 init 그다음에 프린트 펄슨 init 호출.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실행을 하면은 뭐예요? 펄슨 init 호출하죠. 이만큼. 그리고 당연히 얘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프린트이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하려면은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클래스 스튜던트를 만들고 펄슨이라는 이제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클래스 스튜던트 자식 클래스에는 내용이 없어요. 패스를 적어놨죠. 그래서 근데 진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져요. 클래스 스튜던트를 보고. 근데 지금 펄슨 init 그러니까 즉 부모의 생성자가 자동으로 지금 실행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튜던트 클래스에 init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써주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 안쪽에 이 생성자가 여기에 없다면은 슈퍼하고 했던 것들 있죠. 위에서 이거 얘를 써주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 근데 만약에 반대로 스튜던트 클래스에 init 메서드가 있으면은 써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 적어줬을 때는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요. 이렇게 얘도 똑같이 이런 생성자가 자식 클래스에도 있으면은 이거를 써줘야 된다 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펄슨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땡땡 학생입니다. 라고 남겨왔죠. 퍼슨 클래스에 있는 이 헬로우라는 메서드가 존재하지만 여기서 뭐예요? 메서드 오버라이딩 재정의 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입니다. 라고 나오는 게 맞는 거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안녕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했던 걸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얘가 이렇게 여기에 출력이 이렇게 되는 이유와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한 거 저장해놨어요.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 하나 설명만 하고 조금 오늘 한 거 쭉 보시다가 가시면 되는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자, 예외 처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예외 처리.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누군가한테 음식을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재료를 안 사왔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재료를 안 사왔어. 그리고 어떤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가 사진 촬영이 있는데 이 사진 촬영을 우리가 해주는 날이에요. 내가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에요. 날인데 그 카메라도 종류가 여러 개예요. 근데 그 카메라 중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메인 카메라를 내가 두고 왔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이런 상황은 보통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이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0으로 나눈다거나 또는 뭐가 있을까요? 문자를 숫자로 바꾸려고 한다거나 또는 뭐가 있을까요? 값을 두 개만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서 인덱스 번호 99번에 접근하려고 하거나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러 있죠? 에러를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면은 프로그램의 동작을 어떻게 해요? 멈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뭐예요?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예외 처리라고 한다. 예외 처리에 대한 어떤 개념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음식을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재료를 안 사왔다라고 하면 뭐예요? 있는 재료로 대체한다거나 또는 중요한 사진 촬영을 해주는 날인데 메인 카메라를 두고 왔다면은 또 다른 카메라로 뭐 여러 장을 더 찍어준다거나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올바르게 뭔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걸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느낌. 에러를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실행하면은 계속 멈추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자, try 라고 하는 이 구문이 있어요. 자, 얘를 써주게 되면은요, 이 try를 써주게 되면은 수행할 문장을 여기다 적어놔요. 그러니까 이 try로 감싼 try 안쪽에 들어가야 될 문장은 뭐다?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장을 보통은 try로 감싸요. 그 다음에 자, Except라고 하는 요 안쪽에는 똑같이 수행 문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에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수행할 문장. 그러니까 요 안쪽에는요,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장을 넣는 거고요. 요 안쪽에는요, 에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수행할 문장을 넣는 거예요. 즉 뭐야? 에러가 나지 않는다.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else 안쪽에는 자, 정상 동작 시 수행 문장. 즉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만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finally 자, 얘는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수행할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에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항상 수행이 되는 문장. 자, 이 finally 문장은 try 영역에 있는 문장 수행된다. 그러니까 에러가 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으로 수행되는 문장이 finally 들어갑니다. 빨간색 있어서 보기 싫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다 감싸놨어요. 이게 예외 처리입니다. 예외 처리에 대한 어떤 설명은 다음 주 월요일에 와서 할 거고, 예외 처리라는 게 이런 거고, 예외 처리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try, 그다음 except, else, fina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쓰임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뭔가 이거를 보고 공부하실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무튼 이거 하기 전에 반드시 위에 있는 내용 먼저 숙지가 돼야 돼요. 아무튼 요 에러 처리까지 했고요. 영상은 여기까지.